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2학년도 칠보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수열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맨 처음 나 이럴 때 기준을 잡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제 가지수가 전부 다 같아지는 거니까 한 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나이를 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는 원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4, 5 컨비네이션 5, 이거 3, 4, 6 컨비네이션, 아이고 숫자들 막 바뀌면 정신이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계산할 때 n-1 컨비네이션 r-1 부분하고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r입니다라는 이렇게 두 개 더하게 해서 다음 칸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의 이론들이 좀 관련된 거죠.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 컨비네이션 5 이제 내려와서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7 컨비네이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 계산해서 8 컨비네이션 6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8 컨비네이션 6은 뭐 8 컨비네이션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8, 7, 2로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4, 7, 28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파스칼 삼각형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 해당하는 그 이론들 좀 점검해가는 그런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쭉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중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뭐 가는 길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대각선 연장해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지점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을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문제가 된 길에 대각선 방향을 가면서 꼭지점 연결점 좌표를 찾아가는 이 방법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 PQR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가지수, 이거 뭐 한 가지니까 그러면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고,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가지수, 그다음 이제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수를 각각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4팩에 3팩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곱하기 하나 둘 셋 또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또 4팩에 3팩 이렇게 처리해서 16가지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는 뭐 한 가지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으니까 5팩에 4팩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뭐 한 가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4, 4, 16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가지수는 이제 22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도로망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됐을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을 좀 찾아가는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빨간 공만 3개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전체는 좀 7개의 공이 있으니까요. 7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냅니다 라고 되어 있겠고, 빨간 공만 3개면 빨간 공 4개에서 3개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7 35분의 4에서 계산 결과 4번이 좀 정답이 되갑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뭐 조합을 이용한 확률 계산해가는 확률의 또 가장 기본적인 틀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5거나 뭐 0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가지수, 이제 10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것은 0이 오면 안 되니까 9가지 숫자가 오겠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10가지 숫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9가지, 10가지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뭐 각각 9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뭐 180까지가 됩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5의 배수 이렇게 되면 뭐 1의 자리 부분이 5냐 0이냐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줄 사이를 4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홀수가 이제 2번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들은 이렇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 형태로 계산된다는 거죠. 4번 중에서 2번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인데 2분의 1이 2번 그러면 나머지 짝수 나올 확률 2번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 곱하기 3 처리되겠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한 번 좀 소거가 되는 거죠. 계산 그러면은 8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일반항 자체가 이항 정리의 일반항 이런 모양 형태입니다. 라는 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1 플러스 x의 10제곱 전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3이라는 얘기,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x의 10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 뭐 이런 형태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에서 x가 이제 3번 선택되고 이제 1이 그러면 뭐 x가 3번 선택되고 뭐 1이 7번 선택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수 자체는 이제 10 컨비네이션 3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9, 8, 3, 2 이렇게 처리되면 3, 3은 9, 4 이렇게 처리되니까 3, 4, 12에 120까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 뭐 이항 정리 형태에서 뭐 이렇게 전개식에서 차수, 개수 좀 알아봐야 하는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뭐 일반항 형태 요 풀이법만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2개의 바구니 A, B에다가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과일을 담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빈 바구니는 또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뭐 과일 1, 2, 3, 4, 5 이런 과일을 바구니 A, B에다 이렇게 좀 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뭐 두 가지 그러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빈 바구니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가는 경우, 뭐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게 두 가지를 좀 빼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2에서 2를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결과는 30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의 대응 이런 형태처럼 풀이를 좀 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이론 정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함수를 쭉 구해가는데요. 아이쿠, 나온 결과가 점점 커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y 집합에 있는 6개의 원소가 있죠. 6개의 원소에서 1, 2, 3, 4의 대응될 원소 4개를 좀 골라야 되는데 뭐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른다라는 중복 조합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 8, 7, 6 이렇게 되고 4, 3, 2, 1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8이 소거되고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6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126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26, 5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6개의 원소에서 1, 2, 3, 4의 대응될 원소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중복조합 이론이랑 좀 매치업 시켜가는 이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소설책 5권, 역사책 3권이 있습니다. 8권의 책을 3개의 바구니에다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은 구별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표현 빈 바구니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책을 이제 그럼 바구니에 좀 담아야 되는데 바구니에 담긴 권수를 좀 A, B, C라고 해주면 이렇게 좀 합친 이 권수가 이제 5권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각각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책도 또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3을 3권을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서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5 여기는 6에 5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는데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여기 또 5 컨비네이션 이렇게 좀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6은 2로 약분해서 3 되겠고 여기는 뭐 10입니다라고 처리해 되는 거니까 3, 7이 21에 곱하기 10에서 21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중복조합 이론으로 이제 연결시켜가는 부분. 책은 이제 같은 종류의 책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권수만 중요한 거죠. 권수. 그래서 각 바구니에 담긴 권수, 그 권수가 5건이 돼야 되겠다.
음이 아닌 정수다. 빈 버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론하고 이제 딱 이제 연결시켜서 풀이법을 딱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사건, B 사건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요. 조건부 확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B바 A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확률이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A 확률이 또 2분의 1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3분의 1 돼 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결국은 곱하기 더 6분의 1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확률들을 좀 표시해 보면요.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에서 그럼 6분의 3에서 빼니까 6분의 그럼 6분의 1로 고칠까요? 그냥 6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나눠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좀 제가 왜 구해놨을까요? 좀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처리됐으면 지금 이 부분들은요. B의 여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돼 가는데 B 사건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4분의 3 처리가 됐을 텐데 이때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 확률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즉 3분의 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 외양 곱하기 해주면 9분의 4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전지 이거 살짝 좀 본 거죠. 구해야 될 부분들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교집합 했을 때 교집합에 이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좀 미리 좀 계산해서 그 다음 연산까지 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일단은 조건부 확률 형태에 됐을 때 수식 형태로 표시하는 이 방법이 좀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잊지 말고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A, B 1, 2, 3, 4 7개 문자인가요? 3개의 문자와 4개의 숫자로 일렬로 좀 배열하겠습니다. 문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문자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나열은 뭐 7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문자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가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1, 2, 3, 4를 먼저 나열하게 되면 이제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 2, 3, 4가 좀 나열되고 나면 틈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이 생기는데 이 틈에 이제 A, B, C가 좀 들어가면 되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나열하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팩토리얼이 약분되면 여기가 7 곱하기 6이 좀 남고 여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2까지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확률은 뭐 7분의 2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뭐 큰 틀 7개 나열해가는 7팩토리얼 문제될 건 없는 거겠고 문자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됐으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합니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주면 되죠.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틈에다가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기 이런 형태 이웃하지 않는 아이디어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13번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의 조건이 있군요. 만족시키는 두 집합을 정하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집합을 뭐 기준으로 좀 판단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A 집합이 뭐 공집합이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준다면 이게 좀 어떻게 되죠? 5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다면 B 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부분 집합 개수는 전체가 다 되는 거니까 이제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더하기 A 집합이 원소가 좀 한 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죠?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를 좀 골랐다면 막 2를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이걸 좀 제외한 1은 뭐 당연히 포함하고 나머지 원소를 가져야 되니까 2의 4제곱입니다. 이런 형태.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다면 2개의 원소를 빼고 나머지 카운팅 해야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하.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3, 2의 제곱 이런 형태 5 컨비네이션 4, 2의 1제곱 5 컨비네이션 5, 2의 0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쪽에 이제 원소를 좀 하나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서 부분집합 개수 이런 형태로 해서 B집합을 좀 결정해가는 절차 되죠. 근데 이 식을 좀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더하기 2의 5제곱의 전개식이죠. 됐습니까? 2를 좀 0번 선택한다. 그럼 이제 2를 좀 5번, 2를 좀 한 번 선택한다. 그럼 이제 2를 4번 이렇게 선택하는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니까 뭐 3의 5제곱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 되겠죠?
자, 문제 자체 일단은 뭐 이렇게 뭐 5 콤비네이션 제로에 뭐 2의 5제곱 이런 형태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원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때 이제 B집합은 어떻게 원소를 가질까? 이런 형태에서 좀 식을 세워가는 요 부분들 좀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1 플러스 X의 전개식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매치업시켜서 물론 이제 X가 이제 2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 되는 좀 살짝 좀 응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진 12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12약수가 접혀있는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그럼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1, 2, 3, 4, 2, 6, 12,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니까 6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 사건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A합 B가 좀 1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A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있다면 4개가 좀 다른 원소가 되죠. 1, 2, 3, 4, 뭐 5, 6 있고 7, 8, 9, 10, 11 이렇게 된가요?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단은 뭐 4개의 원소를 좀 채워야 되겠죠. 채워서 이렇게 합쳐서 이제 10개 원소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그렇네요. 독립이다가 이제 아주 중요하군요. 독립이면 이제 A 교집합 B 확률 이런 부분들이 A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좀 몇 개라고 할까요? 몇 개 모르면 좀 X개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제 12분의 겹친 개수가 X. 그럼 이제 여기는 뭐 2분의 1 되겠고 여기는 12에다가 일단 기존에 이제 여기 4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4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겹치는 X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2X는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가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런 곳에서 또 이제 4개의 원수를 또 B집합이 더 가지고 있고 B집합의 원소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좀 합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일 조건 확실하게 좀 기억해가는 그런 부분들 문제에서 뭐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10개라고 했고 A집합의 원소가 6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원소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될 수 있는 부분 X 개수를 이제 X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어찌 생각하면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이해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문제 넣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문장을 좀 읽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가는 거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7번의 경기 중 4번 이기면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이길 확률, A팀이 잘하는 팀인가요? 알겠습니다. 3번의 경기 중에서 A팀은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제 1승 2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최종 우승 확률. 그렇죠. 비비는 경우가 없으니까 1승 2패가 맞는 거죠. 근데 최종 A팀이 우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승을 연달아서 좀 하면 되겠죠. 3승을 쫙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뭐 패가 있을 수도 있는데 2패를 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승 1패를 먼저 해서 3승을 채워놓고 3승 2패 된 상태에서 나머지 또 승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3승을 채워가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3분의 2에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3승을 계속 3번 하는 거니까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요거는 3번 중에서 2번을 좀 이겨야 되죠. 3분의 2의 제곱 이기고 한 번은 좀 지고 그래야 마지막에 또 승리해서 3분의 2입니다라는 것까지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27분의 8에다가 요거는 뭐죠? 이건 3이면 3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또 27분의 8 또 똑같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27분의 1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이 문제도 현재 1승 2패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4승을 좀 채우려면 4번 이긴다니까 4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승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또 많이 더 이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승리해서 이제 4승을 채워가는 이런 뭐 절차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절차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뭐 실은 뭐 독립시행과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올해 신입생 중 남학생은 전체 5분의 3이고요.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남학생은 3분의 1, 가입하지 않은 여학생은 전체 5분의 1입니다. 비율 조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군요. 한 명이 메신저에 가입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 어이쿠, 가입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남학생이다.
이거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를 이제 풀어가 달라 이런 문제 유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율 조사를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되어 있고요. 가입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남학생이 5분의 3이면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5분의 2 비율을 찾아야 되겠고, 가입한 남학생이 3분의 1이다. 가입하지 않은 여학생이 5분의 1이다 라고 표시해가면 되는데, 뭐 전체 여학생 비율이 5분의 2니까요. 가입한 여학생 이제 5분의 1도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은 가입했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3분의 1하고 5분의 1 이렇게 좀 비율을 좀 더하게 한 요만큼 비율 학생들이 가입했고요. 그때 이제 또 남학생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15분의 8 되겠고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약분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답 8분의 5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이 좀 답이 되가네요. 큰 흐름틀 비율 나와 있는 거는 역시 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가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메신저에 가입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남학생 비율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좀 판단해가는 이런 절차가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명의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 과자 4개를 다음과 같이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남겨줄 확률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둬다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이제 적어도 하나는 받고 B는 또 과자를 또 2개 이상을 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유, 2개 초과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2 이하로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A, B, C 과자 받는 부분들 좀 열심히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남 A가 적어도 하나를 받으니까 일단 하나를 받아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B는 0, 1, 2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 과자는 이제 전부 다 C가 좀 받아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2개 받을 때는 2개 남았는데 0, 1, 2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쯤면 0, 1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겠고, 4개 0, 0 이렇게 되는, 아이고, 이 부분들을 좀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가요? 알겠습니다. 4개의 과자가 있는데 A 뭐 일단 뭐 받을 수 있는 가수는 4가지 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B를 나머지 3개의 과자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 한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3개의 과자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C를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류만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개 중에서 1개를 골라서 B를 준다,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B를 준다, 이렇게 좀 판단해주면 가지수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4개의 과자 중에서 2개를 과자를 골라서 주는 거니까 6가지 해주면 되겠고, 1 더하기 그럼 2개의 과자가 남아있는 거죠. 2개에서 하나 골라주고 그 다음엔 또 뭐 2개 다 주고 이런 모양도 생각해주면 되겠고, 4개에서 3개를 고른다는 얘기는 뭐 4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과자가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1,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그럼 이제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도 해야 되는데요. 과자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과자는 누구 줄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뭐 주는 가지수가 이제 3가지 이런 형태가 되니까 3의 그다음도 3, 3, 3, 3 이렇게 되니까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 3, 3 계산하니까 7에다가 4, 7, 28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 4니까 24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1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81이 되겠고, 여기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0에다가 52, 60, 6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계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어이구, 이거 약분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더하면 142,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아이고. 주어진 상황 부분들이, 아이고, 이게 뭐 한 방에 어떻게 좀 처리되는 게 아니라 A가 어떻게 개수를 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B 조건 좀 고려해가면서, 상황 정리를 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아이고, 여러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이 상황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3번 이상 나와야 되겠고,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뭐 3번 나올 때 둘, 넷, 6번 넣는데 3번 나올 때 연속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3번 나올 때 연속 안 할 때가 있군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게 연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에 여기 점프해서 또 이런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여기 점프해서 나오는 경우,
여기가 한번 건너뛰도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런 네 가지 경우는 연속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중에서 3번 계산할 때 여기 4번 요 부분을 이렇게 빼야 되겠고 6번 중에서 4번 나온다든지 6번이나 5번 6번 중에서 6번 나온다 이럴 때는 뭐 개수가 절반 이상 넘어가니까 연속 안 하는 경우가 없겠죠. 이런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체는 당연히 뭐 지금 앞면이나 뒷면이니까 두 가지 이런 계통이니까 이게 좀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의 6제곱분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654, 654, 20에 1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죠. 그러면 3, 5, 15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에다가 여기는 또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1,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64 이렇게 처리되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32분의 19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또 이게 또 더하기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40에다가 51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요거 4번 안 빼면은 아이쿠 여기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3번 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뭐 건너뛰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이유 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처음 거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 생각하는데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좀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전체 가지수를 좀 틀림없이 확실하게 좀 잘 계산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지 않으면 미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신경 써서 잘 계산해 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한다. x제곱이 이제 R번을 선택되면요. 마이너스 x분의 1은 10-R번 선택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개수는 10 컨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에 10-R제곱 되겠고 치수는 x의 2R제곱에다가 여긴 부가번 바뀌어야 되겠죠. 플러스 R 마이너스 10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R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개수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R 값이 4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X제곱이 4번 선택되겠고 X분의 1이 그럼 6번 이렇게 선택되게 되면 이제 8제곱에다가 6제곱을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제곱되는 그런 형태. 자, 그럼 개수들을 구해가는데 10 컨비네이션 4하고 마이너스는 6제곱이니까 개수는 이제 10 컨비네이션 4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19, 8, 7 계산에 4, 3, 2, 1 이렇게 나누기 8 소고 3 소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7이 21에 210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 정리는 일반항 형태 맨 처음 이렇게 관계식 세운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식 표현만 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7보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 xy 있고 세 개의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네 자리의 암호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충족시킬 좀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숫자는 한 개 이상 꼭 나와야 된다. 중복해서 또 사용할 수 없다 되는데요. 그럼 이제 네 자리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는데 숫자가 뭐 세 개인데 숫자를 과연 몇 개 쓰냐 이런 얘기죠. 숫자를 만약에 한 개 쓴다면 세 개의 숫자 중에 한 개의 숫자를 딱 고르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어딘가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죠. 네 가지 배치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이제 문자를 해주면 되는데 문자는 뭐 중복해서 나와도 되니까 두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으로 2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가 이제 두 개가 사용되게 되면요. 두 숫자를 좀 이렇게 1, 2를 좀 골랐다라고 했지만 1이 들어갈 곳은 몇 군데, 2가 들어갈 곳 몇 군데 해서 이제 이렇게 막 대입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남은 두 자리를 또 역시 문자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좀 다 쓰게 되면은 4, 3이 이렇게 문자를 배치하고 나머지 자리에 숫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좀 나열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 곱하기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12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여기에 10인가요? 1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12 공통에다가 8 더하기 12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2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12 144 곱하기 이게 나나요? 이게 좀 계산 머릿속에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288가지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데 지금 문제가 또 확률 구해가는 거죠. 그럼 전체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럼 몇 가지? 문자가 5개니까 5가지 해서 이제 5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가지수를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625가 되는 거죠. 625분의 288 해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건 역시도 자, 숫자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문자는 뭐 중복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자유가 있는데 숫자는 뭐 1개 이상 써야 되고 중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용할 숫자를 좀 선택을 하고 그 숫자들을 배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조건이 더한 문자를 배치해가는 이런 뭐 절차를 좀 이제 생각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우수의 주 목적이 이제 논리 절차 부분들을 잘 지켜가서 문제 주어진 상황을 좀 잘 극복해 가야 된다, 해결하라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기를 바랍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재미있는 문제 유형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절 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